시를 쓰면서 나의 뭔가를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걸 좀 찾다 보니까 음악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 중에서도 특히 저는 힙합을 힙합을 좀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랩이랑 미디 작곡 미디 작곡 그쪽으로 하려고 했었죠. 안녕하세요. 복스럽의 안창복입니다. 저희 채널은 다양한 예술인들을 모셔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채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클래식입니다. 클래식 중에서도 성악을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인터뷰를 도와주실 성악가 바리톤 안재웅님을 모시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현재 성악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바리톤 안재홍이라고 합니다. 네. 현재는 교회 음악을 주업으로 하고 있고요. 네. 공연도 좀 하고 있고 각종 행사나 뭐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는 성악가 안재홍입니다. 성악을 네.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네네. 이게 보통 성악이라는 게 특히 예술 쪽은 다 똑같겠지만 쉽게 접할 수가 없는 문화예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나이가 차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이러면 다들 공부시키려고 하지 음악 시키려고는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경우가 일단 대다수. 저 같은 경우는 성악을 굉장히 늦게 시작한 축에 좀 속해요. 성인이 되고 시작을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는 음악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부모님의 반대가 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쉽사리 전공으로 확 선택을 하진 못했었고,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아낸 게 고등학교 3학년 수능 3일 전에 제가 허락을 받고 본격적으로 음악을 시작을 하게 됐죠. 제가 성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렸을 때부터 시 쓰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생긴 거는 그렇게 안 생길 수 있는데 문학 소년이시네요. 그렇죠. 그때도 키가 크고 등치도 되게 컸지만 친구들이랑 뛰놀면서 네. 체육을 하는 것보다 여자인 친구들이랑 소꿉놀이 한다거나 여자인 친구들이랑 같이 막 이렇게 수다 떠는 걸 좋아하고, 네. 혼자서 방구석에서 이렇게 시 쓰는 걸 좋아하고 음악 듣는 걸 좋아하고 그렇죠.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이런 쪽에 좀 취향이 있었어서 시를 쓰면서 나의 뭔가를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걸 좀 찾다 보니까 음악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 중에서도 특히 저는 힙합을 좀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사 쓰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이제 3학년 때 내가 음악을 진짜 전공을 해야겠다 싶어서 처음에는 실용음악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었어요. 혹시 장르는 랩으로? 랩이랑 미디 작곡 미디 작곡? 그쪽으로 하려고 했었죠. 살짝 발만 담그고 빼는 걸로 해서 클래식으로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전공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면 맨 처음에는 시를 쓰는 게 좋아서 힙합을 하게 됐는데, 시를 쓰다 보니까 작곡도 관심이 있었고 어떻게 하다가 성악을. 좀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저희 학교는 시범학교라고 해가지고 이과랑 문과랑만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근데 저희 학교는 되게 특이하게 예체능과라고 있었어요. 음악을 전공하고 예체능을 하고자 하는 친구들만 모아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과를 선택을 하는데, 원래는 이과로 갔다가 고등학교 한 3학년 때쯤 너무 음악을 하고 싶은 마음에 그 예체능과로 전과를 하려고 했고, 그 전과를 하려다 보니까 힙합에 대해서는 그냥 듣기만 하고 이게 얕은 지식으로 무작정 하고 싶다라는 생각만 또 그리고 사춘기 때라서. 맞죠. 그렇죠. 그 예체능과 안에 랩이랑 작곡을 전공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 했을 때 이제 이 친구가 얘기했던 게 노래를 잘해야 한다. 무조건 랩만 한다 그래가지고 성공할 수는 없는 시대기도 하고, 그리고 음악적인 지식을 배우려면 네가 확실히 보컬 쪽에서도 이해가 있어야 랩을 할 수 있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노래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음악 선생님한테 물어봤고, 저희 음악 선생님이 또 성악을 전공을 하셔가지고 노래를 얘기를 하고 좀 고민을 얘기했을 때 당연히 그 선생님은 성악을 먼저 배워봐라. 그렇죠. 그분의 인생에서는 맞죠. 음악이라 하면 맞아요. 성악이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권유한 거를 제가 듣고 배워보겠다. 그때 이제 처음 접하게 된 거죠. 본인이 하고자 하는 길을 생각했지만 다른 쪽으로 가게 되는 선생님이 은사님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연락을 드리고 있고. 예체능 쪽은 어렸을 때부터 막 초등학교 몇 학년이 넘어가면 늦었다라는 이런 편견들 아니면 이런 기본 상식들이 있는데, 20살 때에 성악을 시작했다는 건 느린
편에 맞아요. 속해 있던 건데 맞아요. 대학교 입시는 어떻게 준비하게 됐는지 조금 궁금하게 되는데. 입시 얘기하면은 정말 힘들었던 기억밖에 없는데 이게 성악으로 내가 전공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건 부모님하고 약간의 그 거래? 저한테 원하시고 좀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저 또한 음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 랩이랑 미디 작곡이 있고 실용음악과로 들어갈 수 있는 루트들이 굉장히 많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 제가 했을 때는 2010년도, 11년도 이때였습니다. 11년도 네. 그때는 실용음악이 막 한창 붐이 이르고 막 이럴 때가 아니에요. 슈퍼스타 K라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막 나왔을 때여서 네, 그랬었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실용음악과 하면 보컬, 드럼, 악기 이쪽으로만 있었지 랩, 힙합 전공으로 뭔가를 한다? 이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대학을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음악을 처음에 허락을 해주실 때 그래도 너가 좀 대학교를 갔으면 좋겠다. 그렇죠. 저도 고민을 하게 됐고 성악을 배우면서 이거 되게 매력 있는 학문이구나. 그쵸. 성악을 전공을 한 다음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음악을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을 먹고서는 입시를 처음에 접하게 됐는데 제가 삼수를 했거든요. 2011년도에 원래는 들어갔었어야지 정상인데 저는 2013년도에 입학을 했거든요. 네. 예고를 나와서 예대 쪽으로 들어가는 그 엘리트 코스가 쭉 있어요. 네네. 근데 저는 예중예고를 건너뛴 다음에 거의 불나방처럼 시작을 했던 케이스라 그 걱정이 많았는데 해보니까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이른 시기라는 확신도 있었어요. 남들 눈에는 늦었다라고 보일 수는 있겠지만 내 자신만을 생각을 했을 때는 내가 지금 마음을 막 먹었기 때문에 이때 시작하는 게 내 인생에서는 제일 빠른 스타트다. 그렇죠. 그래서 입시를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죠. 본인만의 확고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 삼수를 견뎌내고 대학교를 추계해대로. 네.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당시 경쟁률이 17대 1인가로 기억을 하고는 있었는데 그 경쟁률을 뚫고서는 합격을 하게 됐죠. 입시곡들이 혹시 어떻게 됐는지. 토스티라는 작곡가의 노래 중에 네. 논다모 삐유라는 논다모 곡이 삐유, 네. 있어요. 그 곡으로 입시를 받고 쭈아이쿠능이라는 헌정이라는 이제 그 독일 가곡이 있는데 그 곡으로 입시를 봤죠. 가장 필수로 하는 언어가 이탈리아어, 네 맞아요. 독일어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언어마다의 발음들과 힘듦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막 그런 지식이 아예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한글로 다 적었어요. 이태리어는 그게 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독일곡이 좀 문제예요. 독일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umlaut라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생소한 그런 발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나트, 막 이런 발음, 그런 발음들 같은 거에서 굉장히 힘듦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흔히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게 이히리베디히죠. 이히리베디히를 한번 발음을 한번 리베디히. 역시 독일어가 어려워요. 맞아요. 어렵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어보다는 독일어를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이유가 혹시 있나요? 한국인들이 발음하기 어려운 발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섹시해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야릇하면서도 굉장히 섹시한 그런 발음들이 많아요. 네네. 불어나 독일어, 한국인들이 딕션을 하기 어려운 그런 느낌들의 언어가 저한테는 특히나 더 섹시하고 문학 소년들이 자신만의 세계관이 있다 보니까 독일어만의 불어만의 그런 느낌을 좀 감수성 있게 받아들이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태리어가 좀 좋았거든요. 발음하기도 편했고 알바름만 하면 되니까 저는 상당히 그런 걸 선호했었는데 개인적인 편차가 있다는 걸. 합격자 발표 명단을 들었을 때 그때의 심정은 어땠는지 잊을 수가 없는 게 제 생일날에 발표 날이었어요. 진짜요? 와. 제 생일에 발표 날이었고 생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행복해야 되는데 걱정, 근심이 굉장히 가득했어요. 떨어지면 어떡하나. 심지어 발표 시간이 2시였어요.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막 생일인데 즐길 수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PC방에서 혼자 만약에 떨어지면 친구랑 같이 갔는데 너무 그 창피하잖아요. 저는 그때 당시에 삼수를 하고 있었고 1시에 PC방을 들어가서 1시간 동안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합격자 발표를 딱 누르는 순간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라는 와. 멘트를 보는 순간 네. 와 PC방에서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삼수하면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실용음악을 하면서 발성이고 뭐고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냥 막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성대가 망가져 있는 상태였어요. 예, 예. 처음에 첫 레슨을 갔을 때 들었던 소리가 뭐냐면 넌 병원부터 가봐라 였어요. 힙합이라는 거에 안 좋은 예시들. 네, 남자들이 맞아요. 봤을 때 되게 멋있어 보이는 목소리들이 있잖아요. 어. 힙합 목소리를 긁는다던가 맞아. 성대를 못 살게 구는 거죠. 어렸을 때는 그게 괜히 멋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보는 소리가 아닌데 맞아요. 흉내내는 거죠, 흔히. 그래서 성대가 다쳤을 수도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랩을 한다고는 했지만 잘하지 못하는 그 관심만 있고 이걸 하고 싶다라는 마음만 있었지 실력은 되게 형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목이 완전히 가 있는 상태에서 처음에 성악을 시작을 해서 삼수하는 기간 중에서 1년 반 거의 2년 정도를 그냥 발성으로 교정만 했어요. 어떻게 보면 성대 재활 맞아요. 치료 같은 걸로 그냥 하네요. 네. 성악을 전공하지 않은 친구들이 아 하면 아 할 수 있거든요. 아, 그쵸, 저는 그때 그게 안 됐어요. 어... 막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났었기 때문에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진짜 3년 동안 성악을 나는 전공을 하고 있지만 전공을 하고자 하는 나보다 일반인 친구들이 노래를 더 잘하는 걸 보면 그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그쵸. 야, 하면 안 되나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다 그쵸. 보니까 또 이 갈면서 다른 친구들 다 막 술 마시고 이렇게 놀러 다닐 때 연습실에서 삼각김밥 먹어가면서 굳이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되는 아를 네. 몇 개월 동안 막 하면서도 안 되는 내 자신이 그렇죠. 너무 한심하고 너무 힘들어서 막 피아노도 몇 번 부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보셨나요? 네, 마음이 아 진짜 실제로 어. 부셨어요. 그렇군요. 그랬던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싹 지나가면서 그때 합격자 발표를 딱 듣는 순간 제 눈물이 막 그렇겠네요. 현재 입시생들 조언이나 팁이나 마음 심리적인 걸 좀 해주고 싶은 말이 혹시 있나요? 진짜 힘들 거예요. 네. 정말 힘들 거예요. 그렇죠. 음악뿐만이 아니라 다른 입시가 다 마찬가지일 텐데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그리고 어린 마음에 저처럼 이제 N수하는 친구들이랑 놀러도 가고 싶고 그런데 코로나가 없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놀러 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놀러 가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친구들 뭐 술 마시러 간다 그러면 마음도 흔들리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얘기해주고 싶은 게 갔다 오세요. 네, 갔다 오시고 그 성악이고 노래라는 게 연습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조언을 해주고 싶은 건 본인이 심적으로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나 좀 흔들리는 마음이 생기는 친구라면 2시간 일찍 일어나세요. 연습실 가서 연습실에서 연습을 할당량을 다 채운 다음에 놀면 아무도 뭐라 안 하거든요. 그렇죠. 본인한테도 보상 심리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걸로 좀 많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눈치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렇죠. 자존감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신이 좀 깨끗해진 상태에서 연습을 하면 음정 하나라도 기억이 더 잘 나고 놀 수 있을 때 노는 게 좋지만 맞아요. 하지만 연습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 네. 또 조언해 줄 게 또 한 가지 있다면 대학교 갔다 끝이 아니에요. 아, 대학교가 입시가 시작이라고 보통들 많이 하는데 아니에요. 들어가서부터가 시작이에요. 들어가 보면 정말 많은 게 바뀌고 입시를 엄청 오래 했던 친구들보다는 대학 생활을 오래 한 친구들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제가 다니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와 내가 입시를 뚫고 여기를 들어왔는데 내가 제일 못하는구나.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자마자 많이 느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해야 됩니다. 대학교 들어갔다고 끝이 아니라 대학교를 나와서 뭘 할지를 입시생 때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자기만의 로드맵을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아는 지식이 없어도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경계하고 있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렇죠. 입시만 바라보고 달려왔던 친구들은 긴장을 풀어요. 그렇죠. 내가 들어왔으니까 들어왔어. 하면서 뭐 다니던 사레슨도 안 다니게 되고 입시생 때는 매일매일 꾸준히 가던 연습실이 대학교 가니까 놀아야지로 바뀌면서 술 마시러 다니고 미팅도 하고 CC도 해보고 뭐 이런 환상에 가득 차갖고 일단 들어가면서 놓게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